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옵티머스의 사기꾼들. 이것은 게이트는 이미 열렸었고 지금도 열어 제낀 겁니다. 문제는 윤석열의 검찰이 과연 이 옵티머스의 사기꾼들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죠. 못 잡더라도 괜찮다. 일단은 시도는 하고 가지고는 가야 된다. 그리고 항상 증거와 기록은 남겨둬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권을 잡을 적에 다 잡아들일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어느 정도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어, 가져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3, 4월 전에 아마 그만두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 직관입니다. 모든 상황을 갖다가 종합해보면 윤석열은 7월까지 식물총장으로 안 갈 겁니다. 승부수를 걸 겁니다. 한 번은. 그리고 이 사모펀드 같은 문제는 일반 서민이나 솔직히 말해서 우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내막을 잘 모르죠.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빨갱이 공산당 외치는 그 나이 드신 분들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이 옵티머스나 라인펀드 사건은 라인펀드는 정권 그러니까 부산 쪽 애들이 유시민을 비롯해가지고 그죠 조국을 비롯해가지고 문재인을 비롯해가지고 라인펀드를 조작한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옵티머스입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옵티머스 사건을 터졌을 적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옵티머스는 라임도 물론 그렇겠지만 옵티머스는 말이죠 여러 곳에 마수가 뻗쳤는데 이것이 애들이 관계된 거를 보니까 이게 더 크다. 핵심 라인들 한양대 라인, 임종석 라인 그렇죠. 이런 애들이 다 운동권 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라임은 굉장히 방만해요. 운동권도 있었고 과거 운동권도 있었고 그 문재인 외곽 세력이 있었고 한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 586 운동권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볼 적에 그리고 이거는 과거에 그 노무현의 부산 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죠. 그걸 움직인 애들을 제가 좀 압니다. 그 당시에 운동권 애들이 엄청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많이 할 적에 투자 제의를 받고 가보면은 이 사람은 금융감독은 고위고 출신이다. 장관 출신이다. 심지어 부총리까지도 연결이 된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럴 적마다 저는 발을 다 뺐는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모펀드의 그거는 오늘 한동훈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조선일보에 이 사모펀드 이 사기꾼들의 목적은 모집책이 아니에요. 핵심 투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창 사업을 할 적에 관여를 좀 하려고 투자를 좀 하려고 갔더니 좀 꾸리해가지고 다 빠져버렸다 나는. 그런데 이 투자자들을 잡는 게 문제입니다. 투자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 지금 TV 조선 쪽에서 지금 열심히 치고 있는데요. 투자자들과 그 관계인들을 잡는 게 우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옵티머스 그 사장이란 놈, 김재현이죠. 김재현이라든가 이혁진 이런 애들은 이혁진은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을 거고 김재현이라는 애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만 버는 애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움직인 것은 정치권이다. 이렇게 돼서 게이트는 열렸어요, 벌써. 보시면은 자꾸 윤석열은 끝났다. 문재인에 충성할 것이다. 그런 거는요. 그럼 윤석열이 끝나고 치워버리면은 이성윤이가 검찰총장 되는 거는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문성열, 추미애 문재인 라인에 윤석열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충견이 검찰총장 되는 건 불문가지 아닙니까? 윤석열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재인과 추미애의 공포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사층 우파 유튜버들을 많이 보고 무식한 놈들이 진행하는 것들 많이 봐가지고 투자자부터 잡는 게 문제다. 그 투자자부터 연계된 게 핵심적으로 태어나온 애가 누구죠? 청와대에
행정관이었죠. 얘가 500억을 갖다가 얘가 청와대 행정관에 들어가기 전부터 옵티머스 주식을 10%가량 소유했다. 이거 전에 이 옵티머스라는 거는 말이죠. 이 옵티머스 사모펀드는 문재인이 집권한 다음에 설립되는 펀드고 회사입니다. 근데 일반 사모펀드의 기준 조건이 15억인가 16억이었는데 얘네들은 6억분이 없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설립 당시부터 벌써 편법과 정권 특혜가 있었다 보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실세들이 모두 낑겨 들어갔다. 이 586 돌멩이들은 말이죠. 저는 좀 알아요. 수누이 말씀드리지만 얘네들을. 그래서 얘네들은 대기업한테 빙을 뜯는 것은 그냥 공개가 되고 대기업을 칠 수 없으므로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사모펀드 쪽이에요. 그리고 제2금융권이고 이런 겁니다. 노무현이도 그렇고 얘네들도 그렇고. 그죠? 제2금융권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노무현 때문에 한번 된 맛을 봤으니까 사모펀드 신금융기법을 가지고 얘네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밝혀지는 순간이고 못 밝히면은 나중에 밝히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애가 여자애 2008년 18년도에 10%가량의 옵티머스 지분을 소유했고 이거를 갖다가 다 풀어버렸다. 청와대 여자 행정관 변호사인의 남편이 윤석호라고 그죠? 한양대 법학과 나와서 임종석 라인이라 그랬죠. 이 윤석호라는 애가 이걸 다 물어버렸다. 그래서 청와대 들어갈 때 옵티머스 지분 10%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근데 이때부터 뭐가 됐느냐? 주식 펀드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응? 펀드 돌려막기가 시작되니까 이때부터 1조 2천억 중에 지금 뭐 5천억, 6천억 일반인 국민들의 피해액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펀드 돌려막기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얘가 그 핵심이 행정관 혼자 살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죠? 이 1조 2천의 어마어마한 사모펀드를 일개 행정관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죠. 임종석은 반드시 연결돼 있고 그 위에 선이 누구냐는 거죠. 반드시 있다는 거죠. 정숙이냐 재인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빠들한테는 이야기해 줄게. 문재인은 착하다고 치자. 정숙이는 무식해서 덜컥 물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저는 추측으로. 추측이라 하려면 또 고수 들어오니까. 그래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여자애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명의를 빌려줬다. 근데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 자기 지분을 옵티머스 직원에게 넘겼다.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문재인 정권이 그 힘이 셌던 집권 초기에 적폐 수사가 박근혜 이명박을 다 집어넣을 때 그죠? 그런데 윤석호라는 애가 남편이라는 애가 옵티머스로부터 500억의 수표를 받았다. 수표를 받아서 유령회사에 집어넣고 그 500억이 어디로 간 줄이 없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지금 로비 자금으로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 로비 자금 어디냐? 민주당 애들이 7명이 걸려있고 청와대 애들이 5명이 걸려있고 검감원, 기자, 공기업 사장 다 걸려있다.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공기업 사장이란 뭐죠? 금융 관계된 거. 사모펀드에 관계된 그 공기업 사장을 말하겠죠. 다 걸려있다. 그래서 이 김재현이라는 애가 이 옵티머스 해결을 가서 사기를 치는 그 과정마다 그죠? 윤석호라는 애가 돈을 뿌리면서 했는데 행정관의 남편 했는데 그 과정에서 현직 차관도 나오고 기재부 고위관료 국장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내부 문건에 보면 알만한 이름 다 나온다. 다 나오는데 거기에 현직 차관부 금융감독 국장, 금융그룹 회장, 뭐 나라종검 이런 걸 말해요. 공기업 사장 이런 게 다 나온다. 그리고 방송사, 지상파 방송사, 고위 인사, 국세청 고위 인사가 다 나온다. 근데 이게 뭐냐? 현직 국회의원, 현직 차관, 그죠?
현직 고위관료가 다 나오고 현직 청와대, 전직 청와대 이름이 다 나온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가 딱 때리기를 청와대 5명, 여당 인사 7, 8명 실명이 나왔다. 청와대 실장, 비서관급 5명, 민주당 7, 8명 정관계 기업인이 다 나왔다. 이러니까 오늘 중앙지검에서 단번에 방박을 하죠. 이성윤 중앙지검이. 해당 문건에는 일부 실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와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있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런 거 없다. 그런데 이런 문건이 나왔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않고 뭉개버리고 덮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한테 중앙지검은 보고를 했다 그러는데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비선을 통해서 또는 간혹가다 올라오는 거에 통해서 로비 사건을 나중에 알게 되고 철저히 조사라고 지시를 했다. 이게 이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할 것은 그 유명한 경희대 이성윤을 어떻게 믿어? 중앙지검에서 지금 감추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언론이 터뜨리기 시작하니까 신용을 낼 텐데 조사한다는 신용은 이제 한참 간다. 한참 가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갖다가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 응? 그리고 이현재가 이거를 갖다가 해보라 그랬고, 그죠? 최동욱 의원은 고문 변호사로 갔고, 또 나라은행장인 뭐 양호란 애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이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NH 투자증권이 83%, 85%의 옵티머스 사기 판매를 했다. 그죠? 이게 다 그 NH 농협원 말이죠. 너무 꾸리꾸리해. 거기 그 내부에서 근무하는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말이야. 이게 무슨 회사냐? 그럴 정도로 나와요. 그 농민들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전부 다, 꿀 빨아먹게 해주는 거라고. 농협 직원들하고, 농협 고위인사들하고, 농협에 걸친 정치권 애들한테. 그리고 이게 왜 지금 터졌느냐? 그죠? 왜 지금 터졌겠어요? 중앙지검 이성윤이가 3개월, 4개월, 5개월을 뭉개고 했는데 왜 터졌느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언론은 이 정권을 치기 시작할 것이다. 추미애 사건 가지고도 안 돼. 남북 관계 가지고도 안 돼. 그러니까 터뜨린 건데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흥미거리로 보시지 마시고 윤석열의 거취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앞서 치고 나가고 일반 중도지나 좌파들은 언급도 안 하고 좌파지들은 일반 중도지들은 그 어여보여 그냥 오히려 정부 중앙지검 이런 애들 갖다가 비호하고 민주당 애들을 비호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이건 이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응? 왜? 이때까지 중앙지검이 안 했다, 조사를. 근데 나오는 애들은 과거 정권의 거물급이다. 뭐 이현재하고 최동욱이 나오는데 그쪽으로 몰아갈지도 모른다. 이놈의 정권이. 그죠? 이현재가 문재인을 갖다가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최동욱이도 어떻게든 이 정권하고 발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 사생활 문제 때문에 얘네들이 민주당에 못 받아들이죠. 그죠? 그럼 둘을 희생양으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안 될 것이 뭐예요? 걔네들이 그럼 이현재하고 최동훈을 희생양으로 삼고 양호라는 나라 종금 그런 걸 희생양으로 삼더라도 걔네들이 코치를 하고 고문을 하고 이랬을 적에 튀어나오는 애들이 현직에 있는 애들이죠. 현 정권에 부역한 애들. 임종석이 까라, 민주당 까라, 그죠? 그 다음에 전라도 기업 까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라 종금 이런 것도 전라도 기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폭발성을 가진 문제인데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이냐. 지금 이제 그 이낙연이도 이낙연이는 옵티머스는 이야기 안 했어요. 라임을 실질 조사라 그러는데 지네 말대로 지네 생각은 라임은 땜빵을 다 해놨다는 거야. 강기정이도
한 번에 사기 날조 무고죄로 고소를 하고 이러잖아요. 김봉현이를 라임의 김봉현이를. 그러나 옵티머스 사건은 현 정권에 있어서 튀어나왔고 현 정권에 있어서 모든 게 구성되고 사기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1조 2천억의 사기가 일어났으면은 500억이란 로비 자금 가지고는 될 게 아니다. 다 걸려 들어간다. 유심히 봐야 돼요.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맨날 광화문 나가면서 빨갱이 물러가라, 공산당 물러가라, 박근혜 탄핵 모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지식인이고, 그죠? 사회생활도 정상적으로 기업도 다니고, 돈을 좀 굴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사회 오피니언 쪽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런 걸 봐야 돼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